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스 캐럴 작가님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품입니다. 모조 거북이 들려주는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들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네를 다시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네. 이 귀하고 정다운 벗이여. 공작 부인은 앨리스의 팔짱을 정겹게 꿰어 잡으며 말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그토록 온화한 성품을 보이는 것에 무척 기뻤습니다. 주방에서 만났을 때 그토록 사납고 거칠었던 것은 아마도 후추 때문이었으리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공작 부인이 된다면 말이죠. 앨리스는 그리 희망에 찬 어조는 아니었지만 혼잣말했습니다. 우리 주방에는 후추를 아예 들이지 않을 거예요. 수프는 후추 없이도 아주 훌륭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아만 사람들을 욱하게 만드는 건 후추 때문일 거예요. 그녀는 새로운 규칙을 발견한 듯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심술궂게 만들고 캐모마일은 스디쓰게 만들고요. 보리사탕 같은 달콤한 것들이 아이들을 상냥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좋으련만. 그랬다면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는 않았을 텐데요. 안 그래요. 앨리스는 어느새 공작 부인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들려오는 공작 부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생각하고 있군. 이야. 그래서 할 말도 잊은 채 침묵하는 것이겠지. 지금 당장 그 교훈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는 없지만 꼭 기억해낼 테니 걱정 말게. 아마도 아무런 교훈도 없을걸요.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쯧쯧. 예아.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만물에는 모두 교훈이 숨어 있는 법이지. 찾기만 한다면 말이야. 그러고는 그녀는 앨리스의 옆구리로 더욱 바싹 파고들었습니다.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공작 부인이 무척이나 못생겼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그녀가 앨리스의 어깨에 턱을 올려놓기에 딱 알맞은 키였는데, 그 턱이 너무나도 뾰족하고 거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무례하게 굴고 싶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꾹 참았습니다. 경기가 이제 좀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앨리스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렇고 말고 공작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이렇지. 오, 사랑이라네, 사랑이라네.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요. 앨리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나 신경 쓰면 세상이 돌아간다고요. 아, 글쎄, 결국은 다 똑같은 말 아니겠나. 공작 부인은 앨리스의 어깨에 뾰족한 작은 턱을 쿡 박아 넣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말이야. 뜻을 잘 살피면 말은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지. 이분은 어찌 저리도 만물에서 교훈을 찾아내시는가.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자네는 내가 왜 자네 허리에 팔을 두르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 같네만. 공작 부인은 잠시 후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지. 자네 홍학의 성미가 영 의심스럽기 때문일세. 한번 시험해 볼까나. 물지도 몰라요.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결코 그 시험이 시도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지당한 말씀.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홍학도 겨자도 모두 무는 법이지. 그러니 그 교훈은 이러하니라.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지. 하지만 겨자는 새가 아니잖아요. 앨리스가 지적했습니다. 늘 그랬듯 옳은 말이네.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어쩜 그리 시원하게 말하는 재주가 있는지 제 생각에는 광물 같아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고 말고 공작 부인이 동의했습니다. 앨리스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옳다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 근처에 커다란 겨자 광산이 있다네.
그러니 그 교훈은 이러하니라. 내 것이 많아질수록 내 것은 줄어드는 법이지. 아, 알겠어요. 앨리스가 외쳤습니다. 방금 전 공작 부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채소예요.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채소라고요. 전적으로 동감하네.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교훈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존재하라. 아니면 좀 더 간단히 말해보자면 다른 이들에게 내가 무엇이었거나 무엇일 수도 있었던 것이 그렇지 않게 보였을지라도 내가 존재했음에 있어서 내가 아니었던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을 결코 하지 마라. 글로 적어주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에는 좀 어렵네요. 앨리스는 아주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닐세.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네. 공작 부인은 흡족한 듯 대답했습니다. 제발 더 이상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앨리스가 재빨리 말을 막았습니다. 고난이니 뭐니 하는 말은 건네지도 말게. 공작 부인이 으름장 놓듯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자네에게 선물로 주는 걸세. 이런 사구려 선물이라니.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일 선물로 이런 걸 주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어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 생각에 잠겼나. 공작 부인이 뾰족한 작은 턱으로 또 한 번 앨리스를 쿡 지르며 물었습니다. 생각할 권리는 저에게 있어요. 앨리스는 자증 섞인 목소리로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네가 생각할 권리라니,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마치 돼지가 하늘을 날 권리나 마찬가지지. 그러니 그 교훈은 그러나 바로 그때 앨리스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작 부인의 목소리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교훈의 중간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고 팔짱을 꼈던 공작 부인의 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앨리스가 고개를 들어보니 하트 여왕이 팔짱을 낀 채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듯 잔뜩 찌푸린 얼굴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으시옵니다, 여왕 폐하. 공작 부인이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분명히 경고하노라. 하트 여왕이 말하며 땅을 쿵쿵 짓밟았습니다. 너 아니면 내 머리가 달아나야 할 것이야.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말이다. 선택해라. 공작 부인은 서둘러 선택을 했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경기를 계속하자. 여왕이 앨리스에게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너무 겁에 질려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천천히 여왕의 뒤를 따라 크로켓 경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여왕이 없는 틈을 타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모습을 보자마자 모두들 서둘러 경기로 돌아왔고 여왕은 단지 한순간이라도 지체하면 목숨이 날아갈 것이라고 울음장을 놓을 뿐이었습니다. 경기를 하는 내내 여왕은 다른 선수들과 끊임없이 싸웠고 저놈의 목을 쳐라 또는 전연의 목을 쳐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사형 선고를 내린 자들은 병사들에게 체포되었는데 물론 병사들은 화를 만드는 역할을 그만두고 체포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30분쯤 지나자 활 모양을 한 병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왕과 여왕 그리고 앨리스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숨을 헐떡이며 경기를 멈추고 앨리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족 거북을 보지는 못했느냐? 아니요. 앨리스가 대답했습니다. 모족 거북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그것은 바로 모족 거북 수프를 만드는 재료라네. 여왕이 말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달아오게. 여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야.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자. 앨리스는 국왕이 일행 모두에게 나지막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 모두는 용서받았다. 휴, 다행이다.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왕이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사형을 명하는 것을 보며 무척이나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햇볕 아래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리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림을 살펴보세요. 게으름뱅이여, 일어나라. 여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를 모조 거북에게 데려가 그의 이야기를 듣게 하라. 나는 내가 명했던 사형 집행을 확인하러 돌아가 봐야겠어. 여왕은 앨리스를 그리핀과 단둘이 남겨두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앨리스는 그 생명체의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나운 여왕을 조다가는 것보다는 그리핀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핀은 몸을 일으켜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는 여왕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이내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재미있군. 그리핀이 반은 혼잣말처럼 반은 앨리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재미있다는 거예요?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저 여왕 말이야. 그리핀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전부 여왕의 허세에 불과해. 저 여왕은 아무도 죽이지 않아. 알다시피. 자, 이리 와. 여기서는 다들 이리 와. 라고 말하네. 앨리스는 그리핀의 뒤를 천천히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한 번도 없어. 그들은 멀리 가지 않아 모조 거북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바위턱에 외롭고 슬픈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자 앨리스는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저리 슬퍼하는 거죠? 앨리스가 그리핀에게 묻자 그리핀은 전과 다름없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전부 그의 허세에 불과해. 그는 아무런 슬픔도 가지고 있지 않아. 알다시피. 자, 이리 와. 그리하여 그들은 모조 거북에게 다가갔고 그는 눈물 가득한 커다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기 젊은 아가씨가 말이죠. 그리핀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는군요. 제가 그녀에게 들려주지요. 모조 거북이 깊고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앉으시고 제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은 앉았고 몇 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끝을 맺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녀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옛날 옛적에 모조 거북이 마침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거북이였습니다. 이 말 이후로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끔 그리핀이 내는 흐크르흐 하는 소리와 모조 거북의 끊임없는 흐느낌만이 그 고요를 깼습니다. 앨리스는 거의 일어나 선생님, 재미있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하고 말할 뻔했지만 분명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으리라 생각했기에 가만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이죠. 모조 거북은 마침내 때때로 여전히 흐느꼈지만 좀 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선생님은 늙은 거북이셨죠. 우리는 그분을 육지 거북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분이 육지 거북이 아니셨는데 왜 그렇게 불렀어요?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육지 거북이라고 불렀지 않겠어. 모조 거북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자네는 참 답답하군. 그런 시시한 질문을 하다니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핀이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둘은 가련한 앨리스를 빤히 쳐다보며 침묵했습니다. 앨리스는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리핀이 모조 거북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강해나, 친구. 그렇게 종일 시간을 보낼 셈인가. 그리고 모조 거북은 다음 말들을 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바다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요. 제가 안 그랬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앨리스가 말을 끊고 외쳤습니다. 분명히 그랬다네. 모조 거북이 말했습니다. 입 다물게나. 앨리스가 다시 말하기 전에 그리핀이 덧붙였습니다.
모조 거북은 하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 사실 매일 학교에 갔으니 말이야. 저도 주간 학교에 다녔는데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쭐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추가 수업도 들었는가? 모조 거북이 약간 조바심 내며 물었습니다. 네, 앨리스가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어와 음악을 배웠어요. 그리고 세탁도. 모조 거북이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앨리스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자네의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가 아니었군. 모조 거북은 크게 안심한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영수증 마지막에 늘 프랑스어, 음악, 그리고 세탁 추가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거든. 바다 밑에 사셨으니 굳이 그걸 원치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걸 배울 형편이 안 되었다네. 모조 거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규 과정만 수료했지. 그게 뭐였는데요?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휘청거림과 몸부림치기를 배웠고, 모조 거북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여러 갈래 과목들도 있었지. 야망, 산만, 추해지기, 그리고 조롱. 저는 추해지기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핀은 깜짝 놀라 두 발을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추해지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뭔지 안다고 가정해야겠지. 네, 앨리스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을 더 예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야. 그리핀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이 추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면 자네는 참말로 순진하군. 앨리스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질문할 엄두가 나지 않아 모조 거북에게 몸을 돌려 물었습니다. 달은 뭘 배우셨는데요? 신비학이 있었지. 모조 거북이 물갈퀴로 과목을 하나씩 짚으며 답했습니다. 고대와 현대 신비학에 바다 지리학도 있었고, 그리고 흐느적거리기 과목도 있었지. 흐느적거리기 선생님은 늙은 붕장어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어. 그분이 우리에게 흐느적거리기, 쭉 느리기, 그리고 몸을 웅크리고 기절하기를 가르쳤지. 그게 어떤 건데요?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여줄 수는 없다네. 모조 거북이 말했습니다. 몸이 너무 뻣뻣해져서 말이야. 그리고 그리핀은 그걸 배운 적이 없지. 배울 시간이 없었지. 그리핀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전 선생님께 수업을 들었거든. 늙은 개였지. 그는 말이야. 나는 그분 수업은 듣지 않았다네. 모조 거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웃음과 슬픔을 가르치셨다고들 하더군. 정말 그랬지. 그랬고 말고. 그리핀도 한숨을 쉬더니 두 생명체는 앞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수업을 들으셨어요? 앨리스는 서둘러 화제를 바꾸려고 물었습니다. 첫날은 10시간이었고 모조 거북이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9시간. 그렇게 계속 줄어들었지. 정말 기묘한 계획이네요. 앨리스가 놀라 외쳤습니다. 그걸 수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지. 그리핀이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양이 줄어들었으니 애선 말이야. 앨리스에게는 아주 새로운 생각이었기에 그녀는 다음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열하루째 되는 날은 휴일이었겠네요. 당연하지. 모조 거북이 말했습니다. 그럼 열이틀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앨리스가 열렬히 물었습니다. 수업 이야기는 그쯤 하세. 그리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나. 그리핀의 이야기 중에 수업은 매일 줄어들기 때문에 수업이라는 명대사는 정말 그런 수업이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